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있는 홍용택이라고 합니다. 박재영 교수님하고 같이 그랜드 퀘스트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이 있으셔서 저 혼자만 참석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여러분들 여기 이공계 학생들이나 또 젊은 우리 공학도들이 있는데 미래에 꼭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각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보통 오감에서 거의 한 70~80%가 시각으로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나 좀 태어나기 전에는 CRT라는 캐소드 레이 튜브라는 디스플레이를 이제 활용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시대에서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비하고 두께 이렇게 좀 벌키한 그런 CRT를 1로 본다면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는 아주 얇고 컴팩트한 형태가 돼서 너비와 두께의 비율이 0.015 정도, 만약에 패널 사이즈만 본다면은 10⁻⁴ 정도 오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CRT가 아날로그 시대를 대변하는 디스플레이였다면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시대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CRT는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가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시대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고 지난 17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똑같이 중국에서 저희 한국에서 예전에 했듯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향후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형태가 소위 말하는 폼 팩터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립 또는 폴드, 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는 두 번 접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시작품으로 많이 선보이고 있는 슬라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들어 있고요. 기존의 딱딱한 글래스에서 접고 휘고 말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진화를 했고, 그 기술은 앞으로는 고무처럼 늘어날 수 있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축 자유도를 갖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제품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폴더블을 세계 최초로 한국이 상용화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완전 새로운 또 신개념의 제품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영화 속에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본다면은 미래에는 과연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컨택트 렌즈 디스플레이 같이 굴곡면상의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신체에 이식 또는 부착된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쭉쭉 늘어날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변형이 되는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보시면은 단순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늘어나는 고무 기판상의 디스플레이가 구현되어야지만 이런 영화 속 기술들을 우리가 미래의 신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미래의 이런 신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쪽은 이제 뭐 저희 연구실 내용들을 잠깐 담았지만 많은 학교 그리고 연구소, 기관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체에 부착하거나 늘어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영상은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초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OLED 기술로 데모를 했고, 또 올해 국제 학술 대회에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쳐블 폼 팩터의 진화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인 난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전 방향은 소위 말하는 Thin Eyewear 또는 Near Eye Display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최근에 AR, VR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눈앞에 디스플레이 영상을 띄우고 눈에서 보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발전을 보시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에서부터 랩탑, 모바일, 그리고 정말로 초소형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된다면 안경 형태나 고글 형태와 같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새로운 니어아이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디스플레이로 보시면은 영화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면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아이 트래킹을 이용을 해서 이 웨어러블 기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은 정보는 아니더라도 적재적소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영화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최근에 계속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무겁거나 벌키하거나 폼 팩터의 진화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조금 상용화가 널리 법령화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기업이나 또 연구소 또 학교들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애플과 메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그러한 AR, VR, MR용 디스플레이 기기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궁극적인 현실과 그리고 이 현실의 경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은 뭔가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공간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어떠한 글래스라고 하는 윈도우를 통해서 원래는 없지만 가상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3차원 영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1970년대부터 스타워즈에서 항상 나왔던 기기에서 이렇게 3차원 영상이 위쪽으로 오른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상용화와는 먼 얘기고 현재 계속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워낙 유명한 장면들이죠.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이런 공간상의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된다면은 뭔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라든지 또는 제품군, 그리고 공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진 형상과의 서로 인터랙션 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로 계속해서 이제 기술의 진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런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기술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공간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윈도우로 활용을 해서 저희 눈에 3차원 영상이나 이런 그 공간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술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볼류메트릭 디스플레이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간 디스플레이 윈도우 타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은 우리가 잘 아는 피지컬 스크린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플레인상에 만들어지는 이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3차원 영상을 보려면 그 윈도우를 통해서 거리감도 있고 크기 차이도 있고 색깔도 다 다르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는 영상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Virtual 3D 이미지를 윈도우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기술이 아마 첫 번째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들은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간 디스플레이와 같은 스크린, 윈도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레이라고 써 있고 이제 광선이죠. 광선의 개념으로 빛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파동, 웨이브의 개념으로 구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의 개념으로 이런 윈도우 타입의 공간 디스플레이 구현하는 기술을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웨이브 형태로
공간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널리 알려지기로는 이러한 공간의 볼루메트릭 디스플레이나 윈도우를 통해서 하는 거나 모두를 홀로그램 영상으로 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술의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레이를 보시면은 저기 지금 보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각 방향으로 이 빛을 보내게 되고 우리 눈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막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3차원 영상을 보는 것처럼 구현을 하려면 실제 제일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각각에서 오는 그 빛의 줄기에 대한 영상을 디스플레이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를 보면 여기에서 보나 여기에서 보나 똑같이 평평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레이틱스를 이용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는 이쪽에서 보는 사람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픽셀 하나가 내는 인포메이션이 무진장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웨이브로 형성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 물체에서 오는 그 빛을 이제 파장으로 생각을 해서 진폭과 위상의 신호로 변조를 할 수가 있고 그 신호가 그대로 눈에 들어오게 하는 기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면 디스플레이에 그러한 정보, 위상과 진폭이라는 그 물체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크게 두 가지로 기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왼쪽에 보시는 이제 기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더라도 그냥 평평한 얼굴 이미지,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는 사람 얼굴 이미지가 보이지만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옆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적절한 옆면의 모습이 보이도록 디스플레이에 신호를 보내고 구현을 해야 되는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기존 디스플레이에서는 영상이 또는 화면이 보이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정면에서 또는 왼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동일한 영상, 동일한 평면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되려면 왼쪽에서 보는 친구와 오른쪽에서 보는 친구, 가운데서 보는 친구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동일한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의 방향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다른 영상을 우리가 쏘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도 많아져야 되고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보면 해상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9개의 픽셀을 하나로 묶어서 어디에는 정면 이미지, 어디에는 왼쪽 10도 이미지, 20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하는 기술이 되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MLA라고 되어 있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앞에 두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가셨을 때 안경을 끼지 않아도 3차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계속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심심치 않게 이제 시작품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의 입체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런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기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하나의 픽셀에서 동일한 색과 동일한 밝기가 예를 들어서 NX 곱하기 NY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은 NX, NY뿐만 아니라 보는 각도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쏘아줘야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이미 아주 높은 해상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눈이기 때문에 3차원 영상이라고 해서 조금 낮은 해상도의 품질 낮은 이미지를 보는 것을 소비자들과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만족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를 이용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린 대로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모든 방향으로 나오는 빛을 진폭과 위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뿌려줘서 사람들이 옆이나 위나 아래에서 봤을 때 각기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물체가 있는 데서 각기 다른 이런 파장과 그런 그 웨이브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어떤 특정한 디스플레이를 두게 되면은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갖는 다양한 파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뿌려줘야 우리 눈에는 3차원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원짜리 동전을 놓고 이렇게 실제로 홀로그래픽 데이터를 뽑아보면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즈,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보시기에 보면은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이 영상을 합쳐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아래에 10원짜리 동전처럼 우리 눈에는 3차원 영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술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는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광선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맺히는 영상들이 위상이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해상도에 한계가 있고 깊은 그런 이미지, 3차원적으로 깊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요 기술들은 커다란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실제 3차원 영상 이미지를 뿌려주고 있지만 이 뷰잉 앵글,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많고 저희 눈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이미지를, 그냥 일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정보와 디스플레이, 높은 해상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웨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것은 저희 눈앞에만 그러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뿌려주기 좋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로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봤던 그 홀로그램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름에다가 이렇게 그 진폭과 그리고 그 위상이 들어있는 정보를 이렇게 케미컬리 이렇게 새겨 넣어서 보시면 이제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3차원 영상이 보이긴 하나 이제 시야가 조금 뒤틀어지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야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말로 3차원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눈앞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바로 있으면 눈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형이나 고글형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캔을 보시면 이렇게 시야를 돌려가면서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그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정말로 3차원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어떤 그 전시회 이런 것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이트에서 논문을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실제 이런 LCD를 이용을 해서 뒤에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위상과 진폭을 잘 계산된 이미지를 뿌려주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이 이제 영상이 보이게 되는데, 이건 잘 보시면은 앞쪽에서만 카메라가 찍고 있고 옆으로 이제 이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이동하게 되면 노이즈 시그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작게 만들어서 눈앞에 갖다 놓게 되면은 항상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투영이 돼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윈도우 타입의 디스플레이는 일단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뿌려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더 먼 미래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영상이 맺혀야 돼서 그걸 보통 우리가 화소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볼륨메트릭 픽셀 이렇게 해서 복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정말 3차원 픽셀이 만들어져서 이 픽셀 덩어리가 있고 이쪽에서 보나 이쪽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각기 다른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 기술이 나와야 여기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제품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타입의 디스플레이는 스크린을 이용한 형태로 우리가 3차원 이미지나 가상 이미지를 보는 기술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영상에서 보는 이미지는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 영상을,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허공에다가 이렇게 픽셀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기술이라 정말로 미래에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이제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은 아주 옛날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레이저, 강한 파워 레이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는 거는 그 적외선 인프라레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가시광 대역으로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가시광 대역에서 어떤 매체 속에서 또 영상이 맺히게 해서 레이저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이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눈에 이러한 3차원 영상이 나오게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예전에 이미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에 갖고 올 것인가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여기에 보시는 건데요. 요거는 어떤 그 볼륨메트릭 픽셀 하나를 맺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잘 아시는 것처럼 60Hz 이상은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는 그 움직인다는 걸 저희가 이제 인지를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이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그려서 표시한 것처럼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을 엄청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에서 프로젝션을 주면서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정된 공간에서 3D 이미지가 나오고 있지만 스크린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서 3차원 영상처럼 보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이제 보고돼서 여기에 이제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외부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의 바로 생활 옆으로 이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를 가져오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IR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가시광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센 파워를 이용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플라즈마를 형성을 해서 그걸 터트려 가지고 거기에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파워죠. 사실은 저렇게 이제 손을 대면 레이저에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femtoseconds, 10의 마이너스 15초, 마이너스 15승초에 해당하는 펄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막 때려가면서 거기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살짝살짝 터치를 하면 그 영상이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러한 레이저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간상에 이러한 그 영상이 맺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리 레아 공주처럼 이렇게 영상이 떠오르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고 정말로 하이 파워의 레이저를 사용해야 돼서 상당히 위험한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요거는 옵티컬 트위저라고 하는 기술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옵티컬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파티클을 잡아서 이 파티클들을 막 움직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플라즈마를 터트린다기보다 어떤 특정한 파티클을 레이저로 잡아서 얘를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 있고, 거기다가는 외부 프로젝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영상을 쏘아서 그 영상이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상당히 높은 파워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파티클들을 옮겨 다니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광학적인 장비와 셋업이 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러한 공간 디스플레이를 정말 인터랙션 하면서 아이언맨처럼 하기에는 아직은 또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스키매틱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어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하면 또 파티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하얀색 파티클들을 어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해서 파티클들을 띄우고요. 그 파티클에다가 영상을 쏘아서 그 영상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겠다 하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안전한 기술이긴 하나, 여전히 그 어쿠스틱 웨이브 어레이가 있는 공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그 파티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션을 통해서 거기에 영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계속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쿠스틱 트래핑이라고 하는 그 어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하는 것은 오른쪽 아래에 토끼 그림처럼 이 얇은 스크린을 하나를 띄우고요, 그걸 어쿠스틱 웨이브로 움직이게 하고 그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터를 이용을 해서 토끼 그림을 만들어서 영상을 3차원에 띄우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간상에 이미지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움직이거나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움직이거나 아예 공기에 강한 레이저로 이 플라즈마를 터뜨려 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어쿠스틱 웨이브로 띄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주 극히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들이고,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곁으로 오려면 또는 우리 핸드폰, 우리 워치에 들어오게 하려면 상당히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또는 이러한 기술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 그리고 제 발표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CRT에서 출발한 디스플레이의 그런 기술들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로 발전을 했고, 얇아지고 가벼워진 디스플레이는 플라스틱 고무기판을 통해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이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다면은 앞서 보셨던 그런 공간 디스플레이의 여러 기술들과의 접목이지 않을까 해서 박재영 교수님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미래의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또는 스트레쳐블 기술과 광학적인 기술을 접목한다면 뭔가 더 새로운 기술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상용화 내지는 우리 곁으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서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공간상의 영상을 만들려면 디스플레이를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눈에 3차원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 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상의 영상을 맺히게 하는 기술은 볼류메트릭 타입 디스플레이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레이저도 이용하고 어쿠스틱 웨이브도 이용하고 하면서 연구 결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로 치면은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꿈의 디스플레이로 영화에 항상 나오는 그런 공간상에서 영상이 맺혀지고 우리가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과연 언제쯤 될 것이며 어떤 기술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